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미 연준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죠.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번 주 미 연준 FOMC 회의가 있고 빅테크 실적 기업 발표가 있고 참 바쁜 한 주인데. 네,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도 2분기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안정되고. 야, 연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7월이나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FOMC가 열리는데 굳이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7월 FOMC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나갔고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제 인하하겠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은 빠르면은 7월 FOMC 이번 주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2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2.8% 성장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 예상치가 2%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은 연준 입장에서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성장이 잘 나오고 있으니 굳이 빠르게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축의 이런 효과 자체가 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연준 입장에서 조금 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장률 2분기 2.8% 연율 기준이긴 합니다만 정말 높은 수준이어서 물가 상승 둔화되는 게 지난 주말에 6월 PC 가격 지수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였죠? 네, 맞습니다. 시장 컨센 대비 거의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PC 전체 품목 같은 경우가 2.5%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 숫자가 2.6%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굉장히 속도 자체는 둔화가 완만하지만은 둔화는 되고 있다. 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날과 이번 달에 이어서 이제 2.6%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목표치 2% 대비로는 여전히 좀 높긴 하지만은 과거에 불과 2년 전에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던 때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둔화는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9시 반에 미국 PC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PC 지표가 발표가 되고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시장 입장에서 9월 FOMC에서의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9월 인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100% 반영을 해 있습니다. 100%? 네. 결국은 이제 인하는 한다 이거인 건데 시장 입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는 게 9월에 과연 25bp를 할 것인가 혹은 일부 조금이지만은 50bp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기존에는 9월 인하를 하고 나면은 11월은 좀 쉬고 동결을 하면서 쉬고 12월에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표들이 미국의 지표들 물가가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다소 완만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9월 다음에 12월이 아니라 11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연속 인하를 하는 거죠. 올해 7월 FOMC를 제외하면은 세 차례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남아있는 3번 동안에 계속해서 연속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좀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된 날 채권 금리가 좀 떨어졌다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졌어요? 지금 동향은 어때요?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4.2%를 하울해서 4.16, 17%까지 좀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4.3%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야금야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 수준까지 둔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네요. 10년 물가 금리가. 네, 뭐 연초에 4%를 좀 하회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연초 예. 대비로는 현재 미국채 뭐 2년도 그렇고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좀 이제 연초 대비로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점 4.4% 대비로는 여전히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뭐 경기가 좀 생각보다 버틸 수 있는 점들, 경고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따른 좀 불확실성들을 감안하면서 좀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연준은 9월달에 인하하겠네. 그리고 어쩌면은 연속이나 혹은 9월달에 50bp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레벨, 그러니까 4.19, 4.2%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9월, 10월, 11월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좀 얘기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낼 텐데 어떻게 보낼지가 지금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건가요? 이제 시장에서 뭐 22 사례 같은 것 좀 22 사례를 보면은 4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다음 회의, 그러니까 6월 22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좀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22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할 때 2019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7월 달에 인하를 했는데 그에 앞서 6월 달에 인하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이번 7월 FOMC에서 인하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9월 인하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거죠. 예. 이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뭐 인하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하 가능성을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게 9월이다라고 좀 못 받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9월. 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겠다 이러는 건데 4월, 5월, 6월 달 고용과 물가 데이터는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7월 FOMC 이후에 9월 FOMC 전까지 두 차례의 고용과 두 차례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월 이후에 고용 지표와 물가지 두 차례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작년 12월 FOMC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작년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연준이 이제 곧 금리 인하에 나서겠구나라고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연초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는 1월, 2월, 3월까지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고용 되게 높게 나왔고 물가도 반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조금 난처한 입장에 이제 복면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7월 FOMC에서 9월에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앞으로 9월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두 차례의 데이터가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또 스탠스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FOMC에서는 인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명확하게 9월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조금 시그널을 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ECB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부 ECB 위원들이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기자회견 인터뷰를 했냐라고 보면은 4월에 시그널을 너무 강하게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유럽에서 잘못된 실수를 이미 봤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굳이 인하 시그널을 보내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의 더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8월 잭슨홀에서 충분히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연준 입장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FOMC 이후에도 고용 지표를 두 번이나 발표를 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펴는다는 연준의 입장을 볼 때는 7월에 명확한 금리 인하 시점을 신호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지금 미국 경기 동향은 2분기 성장률이 뭐 2.8%나 됐으니까 경기 둔화나 침체나 뭐 이런 분석
좀 나올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지만은 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예.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 전망을 한 지가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 2년부터 해서 1년 내에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은 2년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워낙에 견고합니다. 예. 실업률이 최근에 4.1%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에서는 고용 시장에 한해서는 초과 수요 상태다. 즉 실업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이런 견고한 고용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성장세를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국내 유명 경제학자들 분 중에서 어떤 이 토론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상반기에 올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경제 전망을 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경기 침체 전망은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가 엔화의 적은 상승입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 사실 연초에 미국 금리가 조금 빨리 인하될 거다. 그리고 엔화 강세가 계속될 거다 해서 관련된 뭔가 지금 엔화 상승에 기대를 걸고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건 ETF를 사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손실을 지금 입은 상태인데 최근에 엔화 가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조금 손실을 조금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상당폭 조금 많이 만회를 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연초에 이제 엔화가 한 9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엔화가 이제 그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세를 보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850원 부근까지 조금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엔화가 다시 급격하게 강세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계속 1,380원대, 90원대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에 반해서 엔화 같은 경우는 160엔까지 갔다가 150엔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엔화는 좀 상당폭 만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엔화가 왜 강세가 됐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엔화 강세 원인,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예상 아닐까요?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예상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화는 언제까지 약세를 보일 거냐라고 했을 때 BOJ가 더 이상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항복을 하는 거죠. 더 이상 긴축할 필요가 없고 긴축의 필요성이 이제 끝났다. 우리 다 끝났어. 혹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우리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밝혀야지만 엔화가 강세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면은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일본의 물가, 네, 그렇죠.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면은 일본 BOJ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헤지 펀드들은 이걸 노리는 거죠. 내가 약세 배팅을 하는데 얘네는 금리를 더 올리네. 그럼 더 약세 배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헤지 펀드가 저는 중앙은행을 완전히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네, BOJ가 이제 헤지 펀드에 이제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 엔화가 160엔 초반에서 150엔 초반까지 단기간에 거의 8% 10% 가량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이유가 없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지 보면은 헤지 펀드는 이제 차익 실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좀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이제 긴축 통화인데 저런 긴축 통화가 신흥국도 아니고 긴축 통화가 단기간에 저렇게 강세를 보였다는 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 그 수급적인 요인에는 헤지 펀드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이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BOJ가 조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는 항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끝났다, 끝났다라고 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는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조금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은 최근에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관련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손실폭을 만회를 했지만은 다시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이 끝났다는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경우 지금 상승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관계네요.
자,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2분기에 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쇼크인데 우리 시장의 금리 수준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두 차례 정도까지 연내 두 차례 인하 정도까지 반영을 하면서 좀 금리가 내려왔고 네. 국고 3년 기준으로 오늘 이제 기준금리가 3.5%인데 3%를 하회를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연내 두 번까지 반영을 해야지만이 현재의 금리 레벨이 조금 이제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2분기 이제 성장이 이렇게 좀 부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내수 쪽이 생각보다 더 네. 부진하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과연 이 민간 소비 부진, 경기의 부진에 대해서 대응할 거냐라고 보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저희는 좀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작년 상반기를 보면 성장이 굉장히 부진했죠. 네. 근데 한국은행은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를 보시면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있어요. 예. 경기 성장 회복을 위한 건 없습니다. 그럼 물가와 금융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물가는 둔화가 됐지만은 7월달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재차 반등할 위험이 높은 상황인 거고. 7월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걱정거리가 커진 게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네. 네,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더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은 빨라야 저희는 11월 달에 좀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빨라야 11월. 네. 네. 네, 그렇게 치면은 현재 한국 금리 레벨은 굳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격 매수라는 것은 채권을 무리해서 살 네, 채권은 살 필요가 없다. 살 필요가 없다. 네. 미국 국채 투자 시점이나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에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 자체는 조금 많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4.2%라고 네.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0년 기준으로 예. 10년에 4.2%로 들어가면은 4% 정도에서는 조금 이제 매도를 할 준비를 하시는 게 적절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매도를 저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한 20bp 정도의 이제 0.2% 포인트 정도의 금리 하락을 기대하면서 좀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국고채 투자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 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글로벌 시장 동향, 미 연준의 금리나 전망, 채권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